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부동산의 소재지 나오고 면적, 층수, 지목 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언제 누가 했고, 이전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압류, 가압류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경매 신청 여부,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현황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의 변동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물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등기부 등본이 다는 아니에요. 등기를 공시수단으로 하는 권리들만 공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 예컨대 법정시한권, 유치권, 미등기, 전세 등은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 등본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큰일이라는 거죠. 삼가해야 되는 일이다. 최근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국세지방세입니다. 국세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 이런 것들은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를 합니다. 이는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실체법상 공시 방법이 없어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1,000원짜리 발급용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입법론적으로 공인중개사들한테는 한 달에 50건 무료 이런 제도를 한 달에 50건 무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주민등록등본도 공짜인데 시스템 구축할 때 돈 드는 거지 서버비 든다고 그렇게 돈을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당 한 달에 50건 무료 이런 식으로 좀 해준다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 중에 토지 매매 시 현황상의 권리인데, 토지 매매 시 현황도로가 매매 목적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경우에 관습법상의 통행권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을 샀는데 이 도로로 먹은 땅 있잖아요. 이 땅이 이제 90평이고 도로 부지가 먹은 땅이 10평인데 자기는 이게 100평인 줄 알고 샀거든요.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은 도로도 산 거예요. 그럼 좀 깎았을 텐데, 진작 알았으면. 그래서 주택부지나 이런 거 평당 몇 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평당 1억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실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측을 해보고 사야지 그냥 지적도나 항공지도, 지적도나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항공지도만 믿고 사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침범자가 이런 거 참 많아요. 제가 국세지방세든 신청 중에 걸리던 이거 다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정말로 많은 경우의 수를 봤어요. 경계침범자가 취득시효 주장하는 거 이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으로 경계를 침범한 거죠. 이웃집이 원래 이게 실질 경계인데 담으로 경계를 침범했다. 아니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만데, 근데요 취득시효 주장해서 이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 그래서 실측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5평이 침범을 했구나, 그러면 이거 깎아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 중에 이제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불법적으로 확장한 건물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불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조 고려해서.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좀 더 나온 거예요. 좀 더 나온 거야. 이런 거 다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이 있는데 다가구다. 그럼 3층은 주거용이고
두 계층은 근색이다. 법상 4계층을 만들 수는 없다, 다가구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만들잖아요, 주거용으로. 또 이거를 팔고, 용산에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걸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이행강제금이 평생 동안, 승계취득자한테도 영구무한으로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몇 억씩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러면 등기부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 대장도 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아시는 거고, 유치권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 그 신축 건물을 샀거든요. 신축 건물을 샀는데 현장 답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깨끗하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을 치렀다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을 치렀는데 잔금 치르고 가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의 공시수단은 현수막이다 보니까 현수막 유치권의 징표예요. 그래서 계약 시에 사진 찍어 놔야 돼요. 사진 이렇게 계약 시에 사진을 찍어 놔야 돼요. 그때는 현수막이 없었어. 현수막이 없었는데 나중에 붙은 거죠. 그러면 그 유치권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시에 이러한 현수막 같은 거를 붙여놔야 된다. 그래서 미공시 권리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요즘 그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중개사협회 협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뭐 국세지방세가 우선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신청 중인 가압류 사건은 몰랐다. 이런 일이 어딨냐. 특히 요즘은 불법 확장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난 모르고 샀는데 뭐 피해를 봤다. 전부 다 그 일정 부분은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안을 한 2회독, 3회독 들으셔서 평소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